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양대학 전병찬 교수입니다. 3주째 수업을 맞이하고 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컴퓨터 활용은 전문가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일반 사용자 중심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의 필수 도구로서 활용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스스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컴퓨터 활용은 어느 분야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특히 사무관리와 여러 분야에 꼭 필요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과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1주와 2주 동안은 문서 양식을 주면서 나름대로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주부터는 동영상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양식을 문서라는 양식을 만들기 전에 이 엑셀이라는 하나의 구성에 대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엑셀에 대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크시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워크시트 안에 각각의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시트들이 있습니다. 이 엑셀의 장점은 이 하나의 화면의 워크시트 안에 여러 개의 시트를 추가해서 문서 양식을 나름대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트마다 각각의 문서 양식에 대한 이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트의 맨 오른쪽에 보면 그 플러스 기호인 이 부분은 시트를 추가하는 시트입니다.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이와 같이 새로운 시트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양식을 여기다 작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다가 시트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양식이 성적표라는 양식을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시트라는 이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뀌기 가서 여기다가 성적표라는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새로운 이름을 입력해서 넣어주면은 이와 같이 성적표-1이라는 이런 시트 이름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시트를 추가하다가 시트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시트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현재 성적표-1이라는 시트를 삭제할 경우에는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라는 것을 눌러주면 바로 시트가 삭제가 됩니다. 엑셀의 구성을 보면 세로와 가로를 봤을 때 세로는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로 내려가고 있고
가로를 보면 A, B, C, D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커서의 위치를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워크시트 안에 이 직사각형 모양을 우리가 하나의 한 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세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워드와는 달리 엑셀에서는 각각에 대한 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셀의 위치를 보면 12행과 A열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셀의 위치는 A열 12행이라는 그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셀의 위치는 여기 보면은 현재 A열 12행을 지금 현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셀의 위치마다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옮기면서 나타날 수 있고 위, 오른쪽,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자유자재로 셀 포인트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셀 포인트 위치에다가 놓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문서를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문서 양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 내용을 보면 2분기 영업사원 매출 실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히 워드에서 보면은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가운데 보면 결제와 담당 부서장이라는 임원 사장 이런 하나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작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 표는 각각에 대한 셀의 위치가 현재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면에서 이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새로운 시트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불러와서 여기에 옮겨 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양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테두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현재 이 양식은 칸수를 최대 보면 칸수가 몇 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 되어 있고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칸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한 다음에 테두리 가서 테두리는 현재 여기 메뉴 홈이라는 메뉴에 보면 부메뉴 쪽에 글꼴이라는 곳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에 대한 메뉴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모든 테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2분기 영업사원 매출 실적을 보면 이것은 과제에서 나와 있는 양식에 보면 요거는 현재 각각의 셀에 대한 내용을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병을 보면 합병은 현재 보니까 여기는 칸은 하나, 둘, 세 칸을 되어 있고 줄은 하나, 둘, 셋, 네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칸은 세 칸 되어 있고 줄은 네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을 하나의 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병합하는 메뉴가 어디 있냐면 맞춤이라는 곳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라는 이게 갖다 대면 현재 새로운 창이 뜨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을 하다가 병합을 잘못했을 경우에 원상복귀를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를 눌러주면 원상복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같이 2분기 영어 사원 매출 실적이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배에 보면 여기 사원 성명 방향키로 옮기고 김우진 그 다음 송정수 그 다음 이미호 강진호 최민아 문순호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이 표로 된 이 부분은 여기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트를 추가해서 하면 여기다가 이와 같이 하나의 또 한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도 테두리 선택하고 자, 요것은 이제 결제라는 부분은 또 합병이 되어 있죠. 자, 합병을 해주고 여기다가 결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 결제라는 건 새로 나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담당, 그다음 부서장, 그다음 임원, 그다음 사장. 자,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각각의 테두리에 대한 이 단어들이 현재 셀의 위치에 대한 그 정렬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렬한 가운데로 우리가 정렬을 시킬 경우에는 어떤 영역을 설정해줘서 이것을 해주면 맞춤이라는 곳에 가면은 여기 보면 가운데 정렬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갖다 대면 가운데 맞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택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각각에 대해서 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앞에 있는 옮길 경우에 이걸 선택을 해서 홈에 가면 이 복사라는 게 있을 겁니다. 복사. 그래서 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그림으로 복사를 해서 그림을 복사해서 이거를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엑셀에서 특히 이런 문서 양식 만들 때는 상당한 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문서 양식을 작성할 때 이와 같이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재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채우기 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양식은 지금 보니까 업체명, 제품 코드, 분기, 구분, 월, 총계 이와 같은 양식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업체명에서 보면은 안토니라는 업체가 있을 때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문자와 숫자로 지금 현재 같이 사용하는 그 단어들도 있겠고, 그런데 업체명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안토니라는 현재 요 내용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명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편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양식은 보니까 최대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안토니라는 하나의 업체명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근데 사실은 양식이라는 게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뭐 100개나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체명에서 보면 안토니라는 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 바로 이 직사각형 맨 오른쪽 끝에 보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커서 모양이 바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반복되는 업체명, 같은 내용의 업체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채우기 핸들이라는 이런 화면이 떠 있을 겁니다. 플러스 기호라는 기호. 자, 요거를 갖다 대면 한번 버튼 키를 누르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은 보니까 셀 복사, 이 셀 복사는 같은 내용을 복사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서식만 채울 수 있다. 세 번째는 서식이 없이 채운다. 네 번째는 빠른 채우기다. 자, 이렇게 현재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셀 복사를 이용해서 같은 업체명을 우리가 사용할 때 쓰면은 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제품 코드는 여기 보면은 끝에 숫자라는 1이라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채우기 핸들을 갖고 해보면, 자, 드래그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면은 자동으로 숫자가 1, 2, 3, 4가 일씩 증가하면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채우기 핸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현재 이 상황에서는 지금 두 번째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것이 선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셀의 이 위치를 기준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가 선택되면 일씩 증가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엑셀에서 이런 문서 작성을 할 때 상당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도 한번 같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각각의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할 때 상당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채우기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 양식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양식에서 단가, 수량, 판매금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밑에도 단가, 수량, 판매금액, 단가, 수량, 판매금액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입력을 한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목록 지정을 해서 단가라는 입력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앞에서 배운 그 채우기 핸들 것처럼 드래그를 해주면 자동으로 단가, 수량, 판매, 단가, 수량, 판매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채우기는 일단 메뉴에 파일, 자, 파일 가서 이 옵션이 있을 겁니다. 옵션 가면 고급. 자, 고급 가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웹 옵션 밑에 여기 보면 다중 스레드 처리 사용,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 사용할 목록 만들기 여기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찾아서 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클릭해주면 자,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할 내용을 여기다가 단가, 수량, 판매 금액. 자,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목록 항목에 추가를 해서 하면 이것을 추가를 넣으면 목록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확인을 누르면 확인 누르면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가 엔터를 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자,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단가, 수량, 판매 금액, 단가, 수량, 판매 금액, 단가, 수량, 판매 금액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해서 하면은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문서 양식을 작성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워크시트 편집하는 과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담당자 세부 정보라는 이 표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따로 시트를 추가해서 이와 같이 담당자 세부 정보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홈이란 메뉴 가서 복사,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 선택한 다음에 이것을 커서를 여기 놓고 붙여넣기 하면 세부 정보 담당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식에서 보면 현재 이 날짜라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 입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문자와 숫자를 우리가 가지고서 문서 양식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날짜라는 날짜를 입력할 때는 숫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짜는 특히 이와 같이 2019년 갑자기 화면이 다른 화면에 넘어가서 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날짜는 입력 데이터는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는데 특히 날짜는 입력할 때 201709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짜의 경우는 2017-03-23 자, 이런 식으로 줘야만이 날짜를 우리가 날짜 형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화면이 조금 늦네요. 자, 여기 보면은 날짜에 대한 형식이 이런 형식이가 연월일을 표시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월, 일, 수요일을 이렇게 누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날짜는 입력할 때는 이와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담당자 세부 정보라는 표를 만드는데 여기서 새로운 시트를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담당자 세부 정보라는 이 표를 클릭하면 요 시트인 예정된 약속이라는 이 양식을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트를 추가해서 약속된 예정된 약속이라는 시트를 만들어 이 양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고객 연락처 세부 정보를 이동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가서 자, 현재 문서에 가서 자, 현재 만들어진 예정된 약속이라는 시트가 이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가서 자, 선택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